처음 해보지 않고 좋은 이어폰 구입할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겁니다. 뭐 이어폰 헤드폰이야 소리를 직접 들어본 후에 살지 말지 판단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저희 쉐라자드처럼 청음용 제품을 한가득 갖추고 넓은 공간에서 조용히 들어볼 수 있는 청음샵은 아주 드뭅니다. 이어폰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지 않고 온라인으로 바로 구입하는 것은 언제나 도박에 가깝습니다.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반반의 확률입니다. 음향기기의 소리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용기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음향기기 리뷰어인데 직접 발품 팔고 돈 쓰면서 제품 구입을 반복해온 양반한테 팁을 요청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귀찮아하면서 몇 개를 알려주던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법 그럴싸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어폰 헤드폰을 사전 청음 없이 온라인 구입을 하더라도 선택의 폭을 좁힐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있다는 겁니다. 소리에 도박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을 더 높게 올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어폰 헤드폰 구입에 얼마까지 쓰고 싶은가? 하나만 쓸까? 여러 개를 쓸까? 비싼 것을 산다면 내가 계속 쓰게 될까? 이렇게 3개의 질문을 해봅시다. 어찌됐든 처음부터 금액을 정하고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금 제한을 두지 않으면 처음에는 1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분들 말을 듣고 오 하면서 나중에는 100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볼 때 이어폰 구입에 얼마까지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봅시다. 단 이때 먼저 결정할 것이 있는데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한 개만 쓸지 여러 개를 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어폰 수집이 취미가 아니라면 한 번에 제일 비싼 제품을 고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러나 소리를 즐길 때 가장 재미나는 방법은 저렴한 제품부터 하나씩 비싼 제품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방법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가장 비싼 제품으로 가면 다른 제품들을 살 필요가 없으니 비용 절감 효과가 큽니다. 또한 사운드 튜닝에 많은 부품과 노력이 투입된 하이엔드 제품들은 소리의 깊은 맛을 오래오래 즐기게 해줍니다. 그러나 음향기기는 단순한 가전 제품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 소비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번들 이어폰으로 듣다가 한 번에 300만원짜리 이어폰을 구입했다고 칩시다. 음악 감상에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 비싼 이어폰도 결국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이어폰과 300만원짜리를 비교 청취해봐야만 300만원짜리의 소리가 왜 좋은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300만원짜리 한 개만 있다면 비교 청취도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비싼 이어폰을 중고 판매하는 길로 가기 쉽습니다. 한 30만원짜리 이어폰만 있으면 되겠으니 중고 판매에서 돈을 일부라도 회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중고 판매 과정에서 제품 구입 가격의 40에서 50% 정도를 잃게 돼 큰 손해를 봅니다. 즉 비싼 이어폰 헤드폰을 사겠다면 그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어폰을 여러 개 구입해서 번갈아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음향기기는 경험 품목이므로 다양한 기기에서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 더욱 즐겁게 됩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소리가 인상 깊어지는 업그레이드의 맛도 빼놓을 수 없죠. 100만원 넘는 이어폰을 사도 이 소리가 왜 100만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지 자신의 청취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품 숫자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은 이어폰 헤드폰이 3개에서 5개 정도만 있어도 오랫동안 질리지 않으며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각 제품으로 소리 감상하는 기간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음악을 2시간 정도 듣는데 좋은 이어폰 10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어폰 한 개당 겨우 12분이 배정되는 겁니다. 이어폰 한 개당 30분 정도 듣는다고 해도 여러 개가 방치됩니다. 자주 듣지도 않는 이어폰을 계속 보관하고 있노라면 결국 중고 판매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의 음악 열정 수준에 맞춰서 제품 가격대를 정해봅시다. 내가 얼마나 음악과 소리를 좋아하는가 생각해보면 비용을 얼마나 들일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남기고 끝내겠다는 발상을 하기도 쉬운데요. 음악 감상과 소리를 음미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취미입니다. 소리를 음미하는 것은 감각 경험이라서 한 가지만 즐기면 질리기 쉽습니다. 커피나 와인처럼 말이죠.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직접 착용해보지 않고 구입한다면 편안하거나 불편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을 모두 체크하고 구입해도 불편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제품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착용감과 연관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도박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니까요. 요즘 구입하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오픈형 이어폰은 편한 착용감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어폰의 스피커 부분을 바로 귓바퀴 안쪽에 끼우는 구조라서 그런 것인데요.
어떤 분은 귀에서 흘러내리는 탓에 오픈형 이어폰을 아예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에 끼웠을 때 그냥 맞는다면 운이 좋은 것이고 헐렁하다면 솜을 씌워서 사용합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착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귓바퀴 안쪽이 아파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커널형 이어폰이 대세가 됐습니다. 커널형 이어폰들은 이어팁의 크기와 소재에 따라서 착용감이 달라지니까 기본 포함되는 이어팁의 수량과 종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구성품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중간 사이즈가 대부분 맞습니다. 꼭 이어팁 많은 제품만 고르실 필요는 없어요. 파이널 이팁, 컴플라이 폼팁, 스핀핏 이어팁 등으로 별도 구입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용하시는 이어폰의 노즐 지름과 이어팁의 기둥 지름을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커널형 이어폰에서 노즐이 가느다란 것은 2에서 3mm, 굵은 것은 4에서 5mm 정도입니다. 커널형 이어폰 중에는 케이블을 귓바퀴 위로 걸치는 오버이어 타입이 많습니다.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를 털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고정해주는 구조인데요. 이어훅 안에 철사가 있다면 케이블이 단단히 고정되지만 귓바퀴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품 정보에서 이어훅의 철사 유무를 확인하거나 나중에 철사 없는 이어훅의 커스텀 케이블을 사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널형 이어폰의 몸뚱이 부분을 흔히 하우징이라고 하는데요. 고급 이어폰 중에는 하우징이 묵직한 금속으로 되어 있거나 내부 부품이 많아서 덩치가 큰 제품도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볼 때 덩치가 큰 이어폰일수록 착용감이 나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어폰 하우징에 사람 귀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곡선형으로 잘 다듬어져 있다면 덩치 큰 이어폰도 편안하게 착용됩니다. 헤드폰들은 뭘 어떻게 해도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머리에 커다란 헤드밴드와 두툼한 이어패드를 씌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헤드폰을 구성하는 요소 중 일부가 착용감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먼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헤드폰의 무게를 확인해보세요. 200에서 300g이라면 머리에 썼을 때 무게감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300에서 400g이라면 약간 무게감이 생기지만 영화 한 편을 다 봐도 편할 정도로 목 부담이 줄어듭니다. 400에서 500g은 풀사이즈 헤드폰, 대형 헤드폰이 많은데요.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는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겠습니다. 500에서 600g부터는 목 근육 단련을 하시거나 목을 기댈 수 있는 소파, 의자에 앉아서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착용감보다도 헤드폰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헤드밴드 길이입니다. 헤드폰 분야에서 머리가 커서 슬픈 짐승이여 라는 시가 아주 유명한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으나 다른 사진들을 탐색해서라도 헤드밴드가 넉넉하게 늘어나는지 확인합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헤드폰의 헤드밴드 길이는 사람들의 머리 크기를 평균 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머리가 작은 미국인, 유럽인 기준이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쪽 헤드폰들이 더 작게 만들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헤드밴드 장력도 착용감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헤드밴드 장력을 강하게 만들면 이어패드가 잘 밀착되어서 소리 전달이 잘 되고 소음 차단도 향상됩니다. 헤드밴드를 헐렁하게 만들면 이어패드 밀착이 느슨해질 수도 있으나 귓바퀴 압박이 없어서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측면에서 스튜디오 헤드폰들은 장력이 높게 제작되며 오디오 애호가용의 대형 헤드폰들은 낮게 제작되는 편입니다. 당연히 스포츠용 헤드폰들은 헤드밴드 장력이 강하게 제작됩니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운동선수나 운동하는 사람이 헤드폰을 쓰고 나온다면 저것 헤드밴드가 아주 짱짱하겠구나 하고 짐작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직접 들어보지 않고 소리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짐작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청음샵에서 직접 들어봐도 한두 번 짧게 듣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제품을 사서 집에서 들어보면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전 청음 없이 이어폰 헤드폰의 소리를 내 취향에 맞게 구입한다. 이 주제는 이후 더욱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어폰 헤드폰의 소리 성향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일부 음향회사는 사운드 튜닝을 한 사람이 직접 글로 써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 설명문도 제품 구입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Can I type? Barnes SM 4-time pound. Everybody type? Everybody type. Everybody type. 그래서 제품의 측정 데이터를 보기도 하는데 주파수 응답 그래프는 음향기기 제작자가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며 유저가 소리를 상상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또한 옛날 규격으로 측정된 주파수 응답 형태는 사람의 실제 청취 느낌과 많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의 소리에 대해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설명문과 측정 데이터를 참고만 해두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봐야 합니다. 음향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리인데 소리를 파악할 수 없다니
사전 청취 없이 줄이는 온라인 주문입니다. 제품을 빌려서 집에서 며칠 들어보는 게 아니라면 제품의 소리가 좋을지 어떨지는 반반의 확률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의 종류를 생각해 본다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을 해봅시다. 자연악기와 사람 목소리가 중심인가? 전자음악 또는 전자음악 성향의 노래만 듣는가? 전자음악,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장르가 음악 감상의 80%를 넘긴다면 이어폰, 헤드폰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전자기기와 컴퓨터로 만든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그저 감정 없이 선명하게만 전달받아도 멋진 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헤드폰을 사면 됩니다. 제품 키워드에서 스튜디오 모니터, 모니터링, 스튜디오 헤드폰 같은 단어가 포함된 이어폰 헤드폰을 골라보세요. 또한 요즘 많이 팔리는 패션 헤드폰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들도 전자음악 성향에 맞춰지는 편입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니까 주변 저음령 소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음 강조만 많이 넣었을 뿐 고음과 중음 쪽은 정밀하고 샤프하게 세팅해서 전자악기 소리와 궁합이 좋습니다. 자신이 즐겨 듣는 음악에서 자연 악기와 사람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일단 신용카드 한도부터 확인해 둡시다. I declare bankruptcy! 해상도가 높은 소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해상도가 높으면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기기 측정으로도 알 수 없는 오로지 제작자의 청감 능력과 음악적 센스로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노력과 감성적 가치 때문에 오디오 애호가용 이어폰 헤드폰들은 스튜디오 헤드폰들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어폰 헤드폰을 고를 때 가장 많은 돈을 쓰게 되는 쪽은 클래식 악곡과 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이런 음반들은 제작할 때 다이나믹 레인지를 매우 넓게 적용하므로 아주 작은 소리부터 아주 큰 소리까지 모두 깨끗하게 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폰 헤드폰의 모든 성능이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이어폰 헤드폰을 구입하면서 소리 경험을 쌓아 올리면 나중에 희한한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애호가 성향의 이어폰 헤드폰이라면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소리가 자연스러워지며 제일 비싼 값이 되면 오히려 소리가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소리의 미식가를 지향한다면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단번에 비싼 제품을 산다면 소리가 오히려 심심해서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간 과정 없이 한 번에 제일 비싼 음향기기로 가면 이런 게 위험하단 말입니다. 이 점은 진짜로 참고만 해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경향이기는 합니다. 세계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지역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성격과 능력도 달라집니다. 이어폰 헤드폰의 경우 제작자가 유럽 사람이라면 제품의 음악적 성향이 강해집니다. 분명히 다른 회사들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부품을 사용하는데 제작자의 음악적 센스가 하도 좋아서 실제로도 음악 듣기가 즐거운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싼 이어폰 헤드폰의 대부분은 유럽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의 이어폰 헤드폰들은 소리의 선이 굵게 나오며 중저음이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 더 힘차고 센 소리를 추구하는 느낌은 있어요. 일본 회사들은 이어폰 헤드폰의 소리에서 언제나 고음을 화려하고 밝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뚜렷한 점으로 유럽 회사들이 일본 전용 제품으로서 기존 제품의 고음을 올린 한정판을 출시합니다. 중국 회사는 예측이 어려운데요. 하이엔드 모델의 경우는 자연 친화적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음색 특징 없이 소리만 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음향기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도 대기업이 존재합니다. 제나이저, 소니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대기업은 각 제품 분류마다 특정 엔지니어 또는 팀을 지목하여 제품 개발을 맡기므로 제품마다 소리 특징이 많이 다릅니다. 어려운 말로 사운드 시그니처라는 게 있는데 각 제품마다 소리 특징을 지니는 것은 당연하겠으나 한 회사가 만드는 여러 제품들이 공통적인 소리 특징을 지니는 것은 소기업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이어폰 시장에서는 이런 소기업의 제품에서 새로운 소리를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It is so good. Look at it. 물론 대기업 제품들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품의 디자인과 세부 품질에서 안정감이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소리 측면에서는 소기업은 사장 한 명이 소리를 결정하거나 두세 명이 계속 개발하므로 회사 특유의 사운드 시그니처가 생깁니다. 어떤 소기업의 이어폰을 사서 써본 적이 있으며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 회사의 신제품 소리도 마음에 들 확률이 높습니다. And this shit too is magic for my kid. Thank you.
또한 대중적 시장을 노리지 않고 소수의 오디오 애호가를 위한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매우 비싼 이어폰들은 대부분 소기업 제품입니다. 안전한 제품과 특별한 제품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품질 측면에서 대기업 제품이 꼭 안전하고 소기업 제품이 꼭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제품은 뭔가 품질이 더 좋거나 AS가 잘 될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데요. AS가 좋을 확률이 높지만 품질이 더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어폰 헤드폰들은 작은 부품에 케이블을 연결해 놓은 소형 기기이므로 섬세하게 다뤄줘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오래 사용하면 수명이 다할 것입니다. 소기업은 고급 모델의 경우 소량으로 생산하며 그만큼 QC가 꼼꼼해서 대기업 제품보다 품질이 좋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대부분 해외 회사이므로 AS 기간이 1, 2개월 정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